코리안 A, 랭릿 페이퍼 1의 텍스트 2는 이미지를 다루기 때문에 시각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즉,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이해하고 역으로 시각적 이미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각화는 사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장치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인포그래픽 장르는 스마트폰에 익숙한 독자들을 위해 신문기사의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담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보를 시각화하여 전달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이 인포그래픽이며 독자들에게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고 전달된 정보가 독자들의 머릿속에 오래 기억되도록 할 수 있지만 내용에 비해 분량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은 텍스트 1의 장르들 중에서 신문기사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신문기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포그래픽에서는 보통 글이 핵심 정보를 전달하고 이미지는 글에 담긴 정보를 시각적으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글이 핵심이고 이미지가 보조이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그림체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정보량을 떨어뜨려 독자들이 글에 더욱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안내 질문은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인포그래픽은 몇 개의 색상을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지의 정보량을 줄여서 상대적으로 글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파일의 용량을 줄여서 스마트폰에서의 전송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글쓴이가 하필 그 색을 사용하였는가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데 이는 보통 핵심 소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비만을 다룬 인포그래픽에서 녹색과 노란색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면 녹색은 청소년을, 노란색은 비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수치를 시각화하는 방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글쓴이가 어떤 측면을 강조하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라인 그래프로 변환했다면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수치를 바 그래프로 변환했다면 수치를 면적으로 변환하여 큰 쪽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수치를 파이 차트로 변환했다면 전체에서 특정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 2에서는 컷의 분할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의 텍스트를 어떻게 분할하였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컷에 따라 정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병렬인지 인과인지 점층인지를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컷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인포그래픽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구성과 같은 포괄적인 내용들을 먼저 설명해줘야 매 컷에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준 D 언어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기억해둬야 할 용어들은 아래의 두 개입니다. 정보량이란 텍스트에 포함된 각 요소들이 가진 정보의 양을 말합니다. 인간의 눈은 정보량이 높은 쪽에 먼저 주목하기 때문에 정보량으로 주목도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의 시선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정보량은 이미지의 디테일과 크기, 그리고 텍스트의 크기와 색상,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이라는 것은 고민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미지는 텍스트에 비해 차지하는 분량이 크지만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과 23년에 나온 인포그래픽은 다음과 같습니다.